자, 107번의 답은 4번이고 108번의 3번, 109번의 2번, 110번의 4번, 111번의 3번, 112번의 3번, 113번의 4번입니다. 자, 채점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오늘 수업에 참석한 동진이가 틀린 문제 위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07번부터 보겠습니다. 107번 그래 문단 순서 배울 문제죠. 자, 주어진 네모칸에 있는 문장 먼저 읽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toxic gases produced by factories and fumes from motor vehicles. 자, toxic gases 독성 가스죠. 그쵸? 독성 가스인데 from factory 공장에서 이렇게 produced by factories 공장에서 생성된 독성 가스들과 그리고 fumes 하면 뭐예요? fume 하면은 연기입니다. 근데 뭐에서 나온 연기예요? from motor vehicles 자동차에서부터 나온 이런 연기들은 어떻게 한대요? cause air pollution 대기 오염을 유발시킨다. 근데 어떤 대기 오염이에요? 이렇게 컴마하고 위치가 이끄는 계속적용법으로 쓰인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앞에 air pollution을 수식해주죠. has troubled consequences 끔찍한 결과를 이렇게 유발하는 대기 오염을 유발시킨다 라고 했어요. 자, 네모칸의 내용 어려울 거 없죠? 그쵸? 공장에서 만들어진 독성가스와 자동차에서 나온 이런 연기들이 끔찍한 결과를 낳는 대기오염을 만든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이런 끔찍한 결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관한 그런 내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죠. 그쵸? 그 점에 유념해서 A, B, C 각각의 초반부 위주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A 먼저 보면은 This corrosive liquid is strong enough to erode almost any surface over time 이라고 했어요. 자, corrosive 하면은 부식성에 이런 뜻입니다. 부식성에. 그러니까 부식성이란 게 뭐예요? 부식시키는 뭐 그런 거라는 거죠. 부식시킨다는 게 뭐예요? 어떤 물체를 이렇게 막 깎아내거나 물체를 녹이는 걸 부식시킨다고 하죠. 그쵸? 이런 부식성의 liquid, 액체입니다. 액체는 강하대요. 뭐 할 만큼 강하다? Strong enough to erode almost any surface over time. Over time,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surface, 표면도 거의 어떤 표면도 erode도 마찬가지로 부식시키다 이런 의미입니다. 부식시킬 정도로 충분히 강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때요? This corrosive liquid. this가 붙었어요. 뭐야? 지시 형용사잖아. 그쵸? 그러면은 앞서서 어떤 부식성의 액체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야 이렇게 이 부식성의 액체는 충분히 강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 this라는 지시 형용사를 썼으니까 이 부식성의 액체. 그럼 앞서서 부식성의 액체에 대해 언급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네모칸에서는 어떤 액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죠. 그쵸? 독성가스 그리고 연기, 대기오염 어떤 공기와 관련된 내용만 얘기해줬어요. 그쵸? 기체와 관련된 얘기만 있고 액체가 없습니다. 그럼 A는 올 수가 없겠네요. 자, 그럼 그 다음 B를 보면은 As a result, 결과적으로 it has caused great damage to ancient marble buildings 라고 했어요. 자, 결과적으로 it은 유발시켰습니다. 큰 손실을 어디에? 고대의 marble buildings. marble 하면은 아이언맨이 아니라 대리석입니다. 대리석. 아이언맨은 마블이죠. 마블. MARVEL. 이건데 어쨌든 뭐 대리석 건물에 큰 손실을 입혔다라고 했어요. 자, 이 it이 뭔데요? 이 it에 대해서 앞서서 언급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에어 폴루션일 수도 있죠. 네모칸에 있는 에어 폴루션일 수도 있는데 지금 근데 B에서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이 it이 고대 대리석 건물에 큰 손실을 유발시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야? 어떤 앞서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이렇다라는 건 결과라는 얘기니까 결과 앞에 원인이 있어서 그 결과로 이러한 원인 때문에 그 결과로 고대 대리석 건물에 큰 손실을 입혔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죠. 그쵸? 근데 네모칸 안에 있는 글에서는 어떤 원인이 될 만한 현상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어요?
그렇게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네모칸에 있는 내용 다시 보면 뭐예요? 독성가스와 연기가 대기오염을 유발시켰다 정도예요. 그래서 대기오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대 대리석 건물에 큰 손실의 결과를 입혔는지까지는 이거 다음에 이게 나오면은 그 논리적 구조가 약하죠. 그쵸?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대기오염이 어떻게 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고대 대리석 건물에 큰 손실을 입혔다. 이렇게 돼야죠. 그쵸? 그러니까 네모칸하고 이 B 사이에는 좀 더 구체적인 이 대리석 건물에 큰 손실을 입힐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내용이 이거 사이에 있어야겠네요. 그쵸? 네모칸 바로 다음에 B가 오기에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어색해요. 그 원인이 약해서. 자, 그럼 C를 봅시다. C가 답이었는데, 자, C를 보면은 Not only does it cause lung damage and skin problems in humans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어때요? Not only로 시작하는 뭐예요? 부정어 도치죠. 그쵸? 이거 리뷰에 나옵니다. 자, 부정어 도치가 일어났다. 어떻게 써요? 부정어 도치? 부정어를 먼저 맨 앞에 이렇게 not only 같은 형태로 부정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주어 동사 어순이 아니라 조동사 이렇게 여기서는 does를 썼죠. 조동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자, 여기 안 보이죠? 미안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너무 가생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부정어 도치 이렇게 not only 같은 부정어를 맨 앞에 쓰고 부정어 쓰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아니라 어때요? does를 썼잖아요. 조동사를 썼잖아요. 조동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쓰는 게 부정어 도치였죠? 그쵸? 이 부정어 도치가 쓰인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은 자, it이 cause lung damage. lung 하면 폐죠. 폐 손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and skin problems in humans. 인간에 있어서 폐 손상과 피부 질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다고요? Not only A but also B죠. But it also damages buildings. 건물에도 또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it이 뭐겠어요? 이 네모칸에서 얘기했던 air pollution, 대기오염이겠죠? 그쵸? 대기오염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has terrible consequences. 끔찍한 결과를 낳는다고 했잖아요. 그 끔찍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C에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쵸? 인간의 피부 질환과 폐 손상을 유발시키고 그뿐만 아니라 건물에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한 거죠. 그쵸? 그럼 건물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야겠네요. 그래서 C를 계속 읽어보면은 This is because acid rain is the result of toxic air pollution mixed with moisture in clouds라고 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은 acid rain, 산성비죠. 산성비가 결과이기 때문이래요. 뭐의 결과? 독성 대기오염과 대기오염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근데 뭐와 mixed? 결합된 mixed with moisture in clouds. cloud 하면 구름이죠. 구름에 있는 moisture, 수분과 결합된 독성 대기오염의 결과가 산성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산성비의 형태로 대기오염된 그 대기상에 오염된 물질들이 산성비의 형태로 이렇게 지표면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건물에게도 손상을 입히는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 거죠. 대기오염이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자, 그럼 A를 다시 봅시다. 지금 C에서 acid rain, 산성비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A를 다시 봤더니 this corrosive liquid, 이러한 부식성의 액체. 자, 네모칸에서는 액체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줬었죠. 근데 C에서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acid rain, 산성비에 대해서 얘기해줬어요. 산성비 액체잖아요. 그럼 뭐야? A에서 얘기하는 this corrosive liquid, 이 부식성의 액체가 acid rain이었네요. 그쵸? 그래서 C 다음에 A가 나온 겁니다. 이 산성비를 얘기하는 거죠. 부식성의 액체는, 자, 이 부식성의 액체가 시간이 흐르면서 거의 어떤 표면도 inward, 부식시킬 정도로 충분히 강하다라고 하면서 산성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it eats away at the marble and other building materials. 자, 여기서 말하는 it 계속 이 this corrosive liquid, 산성비, acid rain을 얘기하는 거죠. acid rain은 먹어치운다. 뭐를? 돌을
대리석을 그리고 다른 건물의 자재들을 먹어치운다. 부식시킨다는 거죠. 자, 그럼 뭐야?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산성비가 건물의 자재를 먹어치운다는 게 마지막 B의 결과의 원인이네요. 그쵸? 먹어치워서 그 결과로 as a result 어떻다고요? 이 산성비 isn't has caused 유발시킨대요. 큰 손실에 great damage 어디에? to ancient marble buildings 고대 대리석 건물에. 자, 그래서 이렇게 CAB의 순서로 온 거죠.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뒤에 in India, 인도에서 for example 예시를 들어줬죠. 이 타지마할의 예시를 들으면서 어떻게 산성비가 고대 대리석 건물에 큰 손실을 입히는지에 관한 예시로 이렇게 글을 끝냈습니다. 자,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산성비의 형태로 지표면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인간의 피부질환과 어떤 폐병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건물에 손실도 입힌다는 그런 내용의 중심 내용의 글이었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순서를 알 수가 있었죠. 그쵸? 어렵지 않죠? 그쵸? 자, 동진이 갑자기 네. 동진이 눈치를 보니까 글이 노잼이죠. 그쵸? 노잼인데 집중을 잘하고 있어요. 이게 치킨의 힘인가? 해야죠. 자, 그러니까 치킨 온다니까 이렇게 집중력이 좋아졌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치킨을 먹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자, 여러분들 동진이만 치킨을 한 마리 혼자 1인 1닭 할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빠지면 안 돼요. 언제 이런 이벤트가 언제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08번 보겠습니다. 108번도 틀렸죠? 보면은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중심 내용과 관계없는 문장 골라내면 되죠. 그래서 중심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 선지가 번호가 안 달린 첫 문장 보통 주제문이죠. 하고 그리고 1번은 거의 답인 경우가 없어요. 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문제에서 1번이 답인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문제를 1000개 이상의 문제를 지금까지 접했어요. 확실히 1000개 이상이 되는데 한 번도 1번은 걸 본 적이 없습니다. 1번은 답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1번을 답으로 내면은 너무 이 문제가 조잡해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이유로 1번을 답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과 1번인 두 번째 문장까지 봐서 중심 내용 파악하고 답을 골라내 볼게요. 자, 첫 문장입니다. When you, the leader, delegate the responsibility to others. 자, when이 이끄는 부사절이죠. 뭐 할 때? you, 네가 the leader, 지도자로서 delegate 하면은 위임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위임시킨다는 게 뭐예요? 응? 위임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임한다는 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어떤 권한이나 권리를 이렇게 주는 걸 자기 권한이나 권리를 아랫사람한테 전달하는 거.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그 권한이나 권리가 없고 아랫사람이 그거를 승계받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네가 지도자로서 뭐를 위임시킬 때 responsibility,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시킬 때 not only the organization but also you benefit. 자, not only A but also B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직뿐만 아니라 너 또한 이익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지도자가 자신의 권리나 권한 같은 거를 다른 사람한테 줄 때 조직도 이득을 얻고 그 권한을 위임한 당사자 또한 이익을 얻는 그런 내용이죠. 그쵸? 그거에 대해서 왜 조직과 너 둘 다 이익을 얻는지에 관해서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 왜 이득을 얻는지, 권한을 위임한다고 왜 조직하고 너 둘 다 이익을 어떻게 얻는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중심 내용일 텐데, 자, 이 첫 문장만 읽으면 조금 추상적이에요. 그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왜 이익을 얻는지에 관해서 1번 첫 문장만 보면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1번까지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in the process, 이 과정 속에서 you develop leadership skills. 자, 너는 리더십 능력을 발전시키고 and abilities in your people and 자, 너의 사람들에 있어서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and enhance their initiative, creativity and competence. enhance도 증진시키고 개발시키는 거죠. 뭐를?
그들의 initiative 하면은 주도력입니다. 주도력과 creativity 창의력과 그리고 competence 능력을 증진시킨다. 자, 그러니까 리더가 자신의 권한을 아랫사람한테 나눠주면은 그 권한을 받은 아랫사람들도 이렇게 어느 정도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어서 initiative 주도력과 창의력과 competence 능력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지도자 밑에 있는 사람도 다 이득을 얻는 이런 조직이 전반적으로 이득을 얻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중심 내용 두 문장 읽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리더, 지도자가 자신의 권한을 아랫사람한테 주면은 아랫사람들도 그 지도력을 얻어갖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능력을 개발하고 그로 인해서 조직 전체가 다 이득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쵸? 그게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3번은 어때요? 지금 보니까 The key to leadership. 자, 리더십의 핵심은 뭐다? It's not to focus on making other people follow. 아니다. 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follow, 따르도록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But on making yourself the kind of person they want to follow. 너 자신을 the kind of person, 어떤 유형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근데 어떤 유형의 사람? 자, 지금 they want to follow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 앞에 있는 the kind of person을 수식해주는 형태로 나왔죠. 그쵸? 그들이 따르고 싶어하는 유형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다라는 내용이네요. 자, 지금 3번 문장을 보면은 리더십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리더십이 뭐예요? 우리 중심 내용의 중요 화제 중에 하나죠. 그쵸? 리더십은 이렇게 조직 구성원들과 공유하면은 조직 전체가 다 이득을 얻는다라는 게 중심 내용이었잖아요. 그쵸? 그 중심 내용의 주요 화제 중에 하나가 리더십인데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죠. 그쵸? 근데 중심 내용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르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이 흐름과 관계없는 문제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왔던 흐름과 관계없는 문제 중에서 좀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왜? 중심 내용의 중요 화제인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 문장이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답이 되는 문장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조금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쵸?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중심 내용은 명백히 뭐였습니까? 리더십을 나누면은 조직 전체가 다 이득을 얻는다였죠. 근데 이 3번 문장은 무슨 얘기예요? 리더십의 핵심은 다른 사람이 따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따르고 싶어 하게끔 하는 게 리더십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뭐냐는 거예요. 3번은 리더십에 대한 정의. 리더십에 대한 정의고 중심 내용 뭐라고요? 리더십을 나누면은 조직이 전체 다 이득을 얻는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리더십을 나눠줘요. 그럼 조직이 전체 다 좋아진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줘야지. 조직이 다 좋아지는 게 어떻게 좋아지고 왜 좋아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좋아지는지 이런 내용이 나와야 중심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거지. 3번은 뭐라고 했어요? 리더십의 핵심은 다른 사람이 따르게끔 이렇게 저절로 따르게끔 하는 것이 리더십의 핵심이다. 리더십이 뭔지에 관한 리더십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중심 화제인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중심 내용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르죠. 그쵸? 조직이 다 이득을 얻는 게 중심 내용인데 이거는 리더십이 뭔지에 관한 이야기하는 거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중심 내용에서 다루고 있는 중심 화제를 언급하기 때문에 3번도 비슷해 보여갖고 이게 답으로 고르기가 까다로웠던 그런 측면이 있네요. 그쵸? 좋아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첫 문장에서 delegate, 위임시키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 이거 리뷰에 나올 수 있습니다. 리뷰, delegate. 좋아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한 두 문제 아까 맞았었죠? 109번하고 110번인가요, 그게? 네. 자, 그럼 111번부터 보겠습니다. 111번 보면은 자, 이번에도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네요. 그래서 똑같이 첫 문장하고 답이 아닌 1번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문장 이렇게 1번 문장까지 두 문장 읽고 중심 내용 파악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 It's been said that we only use 10% of our brain 이라고 했어요. 자, 이야기된다. It's been said. 이야기되는데 뭐라고 이야기된대요? it이라고. it이 뭔데요? it이 뭐로 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시 만약에 대명사라면은 어떤 특정한 명사를 지칭해야 되는데 이게 맨 앞에 나왔어요. 그쵸? 그럼 대신할 만한 어떤 명사가 앞서 쓰이지 않았잖아요. 그쵸? 대명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주어 역할을 했고 때부터 끝까지가 진주어인 된 명사절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조. 우리 매번 한 두세 문장은 이런 가주어 진주어 구조가 꼭 나오죠. 그쵸? 그만큼 영어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구문 형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이것도 리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해석해보자면 뭐라고 이야기되냐? 된 명사절인 진주어라고. 된 명사를 보니까 We only use 10% of our brain. 우리의 뇌에 오직 10% 정도밖에 못 쓴다고 이야기된다. 그러면서 그 1번 문장까지 읽어봅시다. Keeping the brain strong and sharp. 자, 뇌를 강하고 예리하게 유지하는 것은 isn't a girl just for seniors. senior 하면은 노인이죠. 단지 노인들의 목표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막 치매에도 오시고 뇌 기능이 퇴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뇌 기능을 계속 좋게 유지하는 게 노인들에게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젊은 사람들도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다 중요하겠죠. 뇌 기능은 그렇죠. 뇌가 건강해야 신체 전반이 다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을 이렇게 세미콜론하고 해주는데 It's something we should strive for throughout our lives. 라고 했어요. 자, it은 무언가다. something이다. 근데 어떤 무언가야? 자, 우리가 strive for 하면은 무엇을 위해 노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엇을 위해 노력하다. 자, 우리가 should strive for 노력해야만 하는 어떤 것이다라고 지금 뭐야? 이 파란색 부분 We should strive for throughout our lives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 앞에 something을 수식해 주는 겁니다. Throughout our lives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어떤 것이 바로 it이다라고 했는데 it은 뭐예요? Keeping the brain strong and sharp를 얘기하는 겁니다. 뇌를 강하고 예리하게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계속 해야 하는 거다. 자, 그러니까 중심 내용 뭐겠어요? 뇌를 계속 좋게 건강하고 예리하고 강하게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이 중심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왜 그렇게 유지해야 되는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식의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질 겁니다. 근데 3번은 어때요? 3번 보니까 It also provides the opportunity to learn about the underlying causes of cognitive loss in aging individuals라고 했어요. 이거 해석해 보면은 it은 또한 제공해 준대요. opportunity 기회를. 근데 어떤 기회야? underlying causes. underlie 하면은 무엇을 기반하다, 근거로 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underlying 하면 근본적인 이런 뜻이 되겠죠. 근본적인. 자, 그러니까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 배울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라고 하는데 뭐에 대한 근본적 원인이야? cognitive loss라고 했어요. cognitive 하면 인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인지적 loss, 손실에 대해서 뭐에 있어서 in aging individuals, 나이가 드는 개개인들의 인지적 손실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배울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지적 손실이라는 게 뭐예요? cognitive loss. 인지적이라는 게 지능적 손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 드는 노인의 이 지능적 손실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배울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하는데 자, 아까 중심 내용 뭐라고 했죠? 자, 이번에도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이 난이도가 조금 높네요. 이 111번도 지난 시간에 했던 문제들하고는 난이도가 달라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왔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유형은 대체로 어땠냐? 중심 내용을 파악해요. 그럼 중심 내용하고 완전히 딴소리를 하는 그런 문장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의 답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같이 수업하면서 지금까지 접해왔던 문제의 난이도는 완전히 딴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요? 그만큼 답을 고르기가 쉽겠죠. 그렇죠? 완전히 중심 내용하고 전혀 상반되는 얘기를 하니까. 근데 아까도 어떻고 지금도 어때요? 뭔가 중심 내용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죠. 그렇죠? 비슷한 화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비슷한 화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야기하지만 대신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중심 내용과 달랐던 겁니다. 자, 중심 내용 이 문제에서 중심 내용 뭐라고요? 자, 뇌를 강하고 예리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노인뿐만 아니라 전 연령에 걸쳐 해야 한다는 게 중심 내용입니다. 뇌를 강하고 예력에 전 연령에 걸쳐 유지해야 한다. 인데 3번은 뭐예요? 나이 드는 개인의 인지적 손실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이 드는 개인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맞춰서도 안 되고 인지적 손실, 그러니까 지능적으로 뇌가 퇴화하는 것에 또 초점이 맞춰 있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뭐야? 중심 내용이 뇌를 이렇게 손실이 아니라 계속 좋게 하는 것의 중요성이고, 나이 들었을 때뿐만 아니라 젊었을 때도 어릴 때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3번은 뭐라고요? 나이 드는 개인들이 인지적으로 뇌 기능이 퇴화하는 것의 원인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심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방향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법 어려웠어요, 사실. 그렇죠? 자, 이렇게 동진이가 좀 틀릴만 하긴 했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네요, 사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왜 틀렸는지. 좋아요. 어느 정도는 틀릴만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112번, 113번도 틀린 거죠? 자, 112번, 113번 같이 보고 잠깐 쉬었다가 뭐 계속하고 우리 치킨이 오면은 치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치킨밖에 없어요? 치킨 70번, 영어가 30번. 오호, 진짜예요? 영어가 있잖아요. 영어가 30%나 돼요? 네. 내가 봤을 때 치킨이 70%, 영어는 5%, 25%는 김치원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요? 김치원을 좋아한다길래. 알겠어요. 좋아요. 자, 112번 문장 삽입 문제죠. 그쵸? 그래서 네모 칸에 있는 문장 읽고 적절하게 들어갈 자리를 찾으면 되는데, 일단 읽어봅시다. 네모 칸에 있는 문장 보면은 instead, 대신에 we focus on, 우리는 주목한대요. 뭐에? How pleasing the food is to our palate 라고 했어요. 자, 얼마나 pleasing, 기쁜, 즐거운지. 뭐가? 음식이 어디에? To our palate. palate 하면 밑에 써 있나요? 미각입니다. 미각. 우리의 미각에 음식이 얼마나 즐거운지에 우리는 주목한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뭐예요? instead, 대신에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문장이 들어갈 자리에 있는 앞문장과는 좀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쵸? 대신에 앞에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이 문장에서 대신에 우리는 음식이 미각적으로 얼마나 즐거운지에 주목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식의 내용이 앞문장에 들어가는 게 적절할까요? 그러니까 음식의 어떤 다른 기능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 단지 우리의 미각이 얼마나 즐거운지에 주목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적절하겠죠. 그렇죠? 미각에 즐겁다는 게 뭐예요? 맛있는지, 그거죠. 그렇죠? 우리는 음식의 맛에 주목한다. 음식의 다른 특성에 주목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그 문장이 앞서 나오고 그 다음 이 문장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면은 답인 3번이었어요. 자, 3번 앞문장에 음식의 다른 어떤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보니까 we no longer look for the taste that is healthy 라고 했어요. 우리는 no longer 하면 뭐예요? 더 이상 뭐뭐 않는, 뭐 이런 의미죠. 더 이상 look for, 추구하지 않는다, the taste, 맛을. 근데 어떤 맛이야? that is healthy. that이 이끄는 축격관계대명사 절이 앞에 있는 the taste를 수식해 줍니다. healthy, 건강한 맛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3번 앞문장, 지금 방금 읽은 문장을 그 음식의 건강성, 건강한 측면에, 건강한 특성에 주목할 필요성이죠. 그쵸? 표현을 우리는 더 이상 음식의 건강한 맛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표현을 이렇게 얘기했던 건 뭐예요? 다시 말해서 이 문장을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음식의 건강한 측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음식의 건강이라는 측면을 추구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으니까 3번에 우리 네모 칸에 있는 문장이 들어가서 대신에 우리는 건강이 아니라 맛에 맛있는지, 얼마나 맛있는지에 주목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다음 어때요? 이 3번 다음 문장에서 Food and drinks have become things of pleasure. 자, 음식과 음료는
어떤 즐거움을 주는 대상이 되었고 and are no longer viewed just as a source needed fear 이라고 했어요. 더 이상은 여겨지지 않는다. 뭐로써 어떤 필요한 fear 하면 연료죠. 연료의 원천으로서 여겨지지 않는다. 자, 연료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계를 동력을 주는 그런 동력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연료라고 비유한 거죠. 영양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양소 이렇게 인간이 생존하고 계속 건강하게 신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건강의 측면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3번 다음 문장에서 한 번 더 얘기해 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3번 앞 문장에서 건강에 주목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3번 문장에서 대신에 그렇지 못하고 건강에 주목하지 못하고 맛에 주목한다라고 이야기해 준 거고 그리고 3번 다음 문장에서 맛에 주목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건강에 주목하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앞에 두 문장의 내용을 종합해서 이야기해 준 거네요. 그쵸? 그래서 이 순서대로 3번에 들어가는 게 적절한 논리 구조가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좋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113번 보면은 이것도 순서 배열 문제죠. 자, 주어진 문장 먼저 읽겠습니다. 보면은 People have always looked for ways to preserve food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항상 찾아왔다. ways, 방법들을 어떤 방법? 음식을 보존하는 방법들을 찾아왔다. 그러면서 Preservation methods like smoking, sorting, pickling, and drying. 보존 방법들이죠. 음식 보존 방법들. Preservation method. 뭐와 같은? Smoking, 훈제, 훈연과 sorting, 염장, 소금으로 절이는 것과 pickling, 피클화 시키는 거. 그리고 drying, 건조시키는 것과 같은 이런 보존 방식들은 have been used for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간 이용되어 왔다. 자, 이렇게 음식의 여러 가지 보존 방식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주어진 글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음식을 훈제시키고 염장시키고 피클링시키고 건조시키는지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는 게 적절하겠죠? 배당 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것까지 하고 먹을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보강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저희 학원 노트북으로 보고 있죠. 그러면은 잠깐 스탑을 해줘도 좋아요. 스탑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은 치킨을 먹을 수가 없죠. 오늘 못 나왔잖아요. 그쵸?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벤트가 있는 날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노트북으로 인터넷 창을 켜고 네이버에 치킨이라고 검색하세요. 그리고 이미지 파일을 보면서 맛을 잠시 동안 상상하면 됩니다. 맛을 상상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다이어트를 할 때 이런 행위를 해요. 어떤 행위를 하냐? 유튜브에 맛집 탐방, 먹방 이런 걸 검색해서 그런 걸 한 3시간 봅니다. 그러면은 먹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요. 3시간 동안 상상으로 다 먹었거든 나도. 진짜입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네모칸에 있는 내용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음식을 보존하는지, 어떻게 훈제시키고 어떻게 염장시키고 어떻게 피클링 시키는지, 어떻게 건조시키는지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게 적절하겠죠? 그쵸? 자, 우리 A, B, C 각각의 첫 문장 위주로 보면 되는데, 자, 일단 A 먼저 볼게요. It was made of wood and had a sharper block of ice라고 했어요. 자, it은 나무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shelf, 어떤 선반을 지니고 있는데 block of ice, ice, 얼음이죠. 얼음 조각을 위한 선반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갑자기 어떤 도구 같은 거 같아요. it이, 그쵸? 근데 나무로 만들어졌고 얼음 조각을 위한 선반을 지니고 있다는데 it을 지칭할 만한 대상이 네모칸 안에서는 안 보이죠? 그쵸? 주어진 네모칸 안에 있는 내용에서는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얼음을 위한 어떤 나무로 만들어진 도구라는 게. 그래서 A는 적절하지 않겠고요. 자, B를 보니까 But since it was discovered that cold temperatures lengthen the life of fresh fruits. 자, 그러나 자, 여기서의 it도 가주어고 때부터 끝까지 that 명사절이 진주어입니다. 자, discovered 알려졌을 때 뭐가 이 가주어 it이 아니라 진주어 that 명사절이 알려졌을 때 진주어 that 명사가 어떻게 되는데요? Cold temperatures 추운 이 온도가 낮은 온도가 lengthen
연장시킨다고요. 뭐를? The life of fresh fruit. 신선한 음식의 이 생명을 그러니까 신선한 음식이 상하지 않게끔 이렇게 유지시켜 준다는 게 알려진 이후에 people have worked to find better techniques of curd preservation. 사람들은 알아내려고 시도해 왔다. 뭐를? 더 나은 기술들을. 뭐에 더 나은 기술? 이런 냉장 보관 기술들을 알아내려고 이렇게 노력해 왔다. 자, 지금 B에서는 뭐예요? 네모칸 안에서 훈제, 염장, 피클링, 건조의 보존 기술에 대해서 언급해 줬죠. 근데 B에서는 이렇게 이거 외에도 이렇게 냉장시키는 방식이 또 있다라는 식으로 전개를 해준 거예요. 그쵸? 네모칸 안에서 여러 가지 식품 보관 기술, 보존 기술에 대해서 언급해 줬잖아. 이거 외에도 B에서 냉장 기술도 있다라는 식으로 추가적인 어떤 식품 보존 방식에 대해서 언급을 해준 거죠. 그쵸? 적절하죠? 이상할 거 없죠? 그쵸? 이상할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B가 바로 올 수도 있지만 C가 더 적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C를 한번 읽어보자면 The ancient Romans collected ice and snow for food preservation이라고 했어요. 고대 로마인들은 눈과 얼음을 음식 보존을 위해 모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뭐예요? 이렇게 냉장하고 냉동하는 게 낮은 온도로 음식 보존하는 게 이로우니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로 고대 로마인들의 예시를 들어준 거죠. 그렇죠? 그럼 뭐야? B가 먼저 오고 구체적인 예시인 C가 오는 게 더 자연스럽네요. 그렇죠? 그게 더 자연스럽네. 그래서 봤더니 B의 마지막 문단에서 이러죠. 마지막 문장에서 The earliest of these techniques rely on what nature had to offer 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기술들 뭐예요? 냉장 기술, 냉동 기술, 낮은 온도의 음식 보존 기술들이죠. 의 가장 초기의 형태, the earliest는 의존해 있다. rely on 뭐에? what nature had to offer. 자연이 제공할 수 있는 것에 의존해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B 다음에 C가 나와서 뭐라고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냉장 기술과 냉동 기술이 자연이 제공할 수 있는 것에 의존해 있대요. 그럼 자연이 제공할 수 있는 냉장과 냉동을 위한 도구가 뭐예요? 눈과 얼음이죠. 그렇죠? 겨울철 눈과 얼음입니다. 그래서 눈과 얼음을 이용하는 구체적인 예시 C에서 고대 로마인들이 눈과 얼음을 음식 보존을 위해 모았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C 마지막 문장에 Hundreds of years later, 자, 수백 년 이후에 The icebox was invented라고 했어요. 아이스박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아이스박스가 invented, 발명되었다라고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어때요? B하고 C 나왔으니까 마지막 A가 남았는데 A의 이 첫 문장에서 얘기하는 it, C 뭐예요? C의 마지막에서 얘기했던 the icebox, 그쵸? 아이스박스가 was made of wood, 나무로 만들어졌고 and had a shelf for a block of ice, 얼음 조각을 위한 shelf, 선반을 지니고 있다라는 식으로 아이스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A에서 C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 거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B, C, A의 순서로 이렇게 문단이 배열이 됐던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 숙제 리뷰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어서 자 네이버나 유튜브에 가장 좋아하는 치킨을 검색해 보세요.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자, 수업 재개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추가로 나간 독해 자료 장문 독해부터인데요. 장문 독해 우선 세 지문만 풀어보겠습니다. 장문이기 때문에 세 지문이어도 문제가 좀 제법 길이도 되고 문제도 한 8개 될 거예요. 그래서 121번까지 세 지문만 풀어볼게요. 자, 121번까지 풀어주세요. 자, 121번까지 잘 풀었죠? 다 불러주겠습니다. 114번에 3번, 115번에 3번, 116번도 3번, 117번에도 3번, 118번이 4번입니다. 자, 119번에 4번, 119번 4번, 120에 5번, 121에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땠나요, 동진이? 잘했네. 시간을 333 넣어가지고 3 아닐 줄 알았거든요. 어허. 자,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2번 같았는데 3번을 4번 연속 안 할 것 같아서 2번을 했는데
에이, 그래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같은 지문에서 네, 이게 좀- 다행히 이게 좀 어려웠어요. 이렇게 틀려갖고, 그쵸? 자, 동진이가 문제가 2개가 있는 그 지문 하나에서 2개를 다 틀렸어요. 나머지 문제가 3개가 있는 지문 2개는 다 맞았고요. 그렇습니다. 그 수능 시험에서도 실제로 그 장문이 그렇게 2개 나오는데 문제 2개짜리하고 문제 3개짜리. 문제 3개짜리가 훨씬 쉽습니다. 문제 3개짜리는 진짜 그건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난이도로 나오는 그런 장문 지문이고 문제 2개짜리가 비교적 까다로운 편이죠. 그래서 문제 2개짜리를 잘 대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문제 2개짜리를 우리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7, 118번이죠. 자, 그래서 117번을 보면은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제목 문제, 중심 내용 파악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 장문 지문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118번 빈칸 추론 문제네요. 빈칸 추론 역시도 중심 내용을 파악해서 빈칸이 있는 전후 맥락을 통해서 빈칸에 들어간 말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시 중심 내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중심 내용 파악해 볼게요. 첫 문장, 주제문이 될 수 있는 첫 문장입니다. 자, 첫 문장 보니까 Digital footprints are online for 30 years. 자, digital footprint. 자, 이 디지털의 footprint 하면은 지문이죠. 그쵸? 지문이 아니라 발자국이죠. 그러니까 뭐 fingerprint가 뭐 지문이고 footprint는 발자국인데 발자국이든 지문이든 무슨 얘기예요? 디지털의 발자국이든 지문이든 그러니까 진짜 발자국 지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나오는 발자국이나 지문 같은 흔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흔적, 지울 수 없는 흔적. 이런 디지털 footprint는 뭐다? 온라인 portfolios. 온라인상의 어떤 포트폴리오다. 포트폴리오라는 게 뭐예요? 어떤 자기가 행해온 행위들을 모아놓은 그런 모음집 같은 거죠. 모음집을 이렇게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이 포트폴리오인데 뭐에 관한 포트폴리오래요? Who we are, 우리가 누군지에 관한, what we do,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관한, 그리고 by association, 그리고 이를 연관지어서 what we know, 우리가 뭘 알고 있는지에 관한 온라인상의 포트폴리오들이 바로 디지털 풋프린트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고 뭘 했는지 온라인상에서, 그쵸?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리가 온라인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면서 아니면 뭐 유튜브 댓글이나 채팅창을 통해서 막 패드립도 하고 성드립도 하고, 그쵸?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얼굴을 마주하고 할 수 없는 별의별 저급한 이야기들을 다 하는 그런 친구가 우리 중에서 없죠, 그쵸? 왜 저를 보고 하세요? 너밖에 없었어요. 설마? 예? 설마? 뭐가요?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동진이? 저는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사용합니다. 진짜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인터넷에서 키보드만 잡으면 온순해지죠. 저는 굉장히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다 예의를 굉장히 중시해 갖고, 그리고 저는 타고난 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온라인에서 행하는 자신의 모든 흔적들을 얘기하는 게 바로 디지털 footprint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은 중심 내용 어떻게 되겠어요? 그 디지털 footprint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쵸? 온라인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관한 그 디지털 footprint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이 빈칸 있는 절 보면은 여기에요. Everything that you think is 빈칸하고 isn't 여기인데, 이 빈칸 앞절까지의 내용이 어땠냐? 디지털 footprint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디지털 footprint는 인터넷상의 흔적이 남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구글링이라고 하죠. 구글링. 구글을 통해서 검색하거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SNS 상에서 검색을 통해서 흔적이 남기 때문에 뭐 지워도 뭐 일부 찾아볼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흔적이 남는 그런 형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 앞까지의 내용이었어요. 디지털 풋프린트를 다른 사람이 쉽게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다고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서 자기가 뭔가 비공개로 돌려놓고 흔적을 지우고 했기 때문에 사적으로 나의 이 온라인상의 정보를 사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다른 사람들이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는. 그쵸? 그 얘기를 이 빈칸 있는 절에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everything that you might think you think is 빈칸 isn't 이라고 했어요. 자, 이 that you think is 하고 빈칸까지가 앞에 있는 everything을 수식해 주는데 네가 생각하기에 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렇지 않다? 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사적으로 비공개로 돌리고 흔적을 지우고 한다는 게 사실 흔적이 남기 때문에 디지털 풋프린트의 형태로 누구나 다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사적이지 않다라고 이 빈칸 있는 절에서 정리를 해준 거죠. 그래서 빈칸은 사적인의 의미로 private이 들어간 겁니다. private이죠. 4번. private이 사적인 이런 의미잖아요. 자, 그래서 디지털 풋프린트가 이렇게 흔적이 남고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actually 여기를 볼게요. 밑주신 부분. actually 사실상 this can affect your life in major ways. 이 this 디지털 풋프린트를 얘기해요. 이 온라인상의 흔적들은 너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in major ways 주요한 방식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영향인데, 자, 제가 마지막 문장까지 마지막 문장에 밑줄을 쳤고 그 사이에는 밑줄이 없죠. 자,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온라인상의 내용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남은 그런 디지털 풋프린트 때문에 취업을 못할 수도 있고 원하는 대학에 불합격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심사위원이나 면접관들이 이 어떤 대학이나 회사의 지원자의 디지털 풋프린트를 보고 이 사람 패드립을 일삼는 사람이네. 이 사람 중학교 때 막 술 마셨다고 자기 인스타에 올렸던 적이 있네. 이 사람 뭐 학폭 가해자였네.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부적합하다. 다른 점수가 다 좋았어요. 다른 조건은 다 충족했지만 이런 디지털 풋프린트를 통해서 얘는 걸러야겠다 한다는 그런 예시들이었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 읽어봅시다. Hopefully, 자, 희망적이게도 you will be aware of your digital footprint. 자, 너는 너의 디지털 풋프린트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고 and how it can affect you. 어떻게 너에게 영향을 끼칠지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중심 내용. 이렇게 온라인상에 남는 디지털 풋프린트는 누구나 다 검색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회사나 이런 대학 입시와 같은 문제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중심 내용이 되겠죠. 그쵸?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디지털 풋프린트를 관리할 필요성이 중심 내용이니까 그걸 짧고 효과적으로 표현한 3번. 3번이 제목이 되겠네요. Be conscious.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런 의미잖아요. 뭐에 대해서? 디지털 풋프린트에 대해서. 그래서 about what you post online. 네가 온라인에 포스트,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라. 이런 의미죠. 포스트하면 게재하다. 게재하는 게 뭐예요? 글을 올리는 걸 게재하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한 글을 막 올리고 하면은 평생 사실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온라인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사실 막 구체적으로 알고 많이 알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기업이나 어떤 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기관 입장에서는 거의 뭐 화이트 해커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흔적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진이 또 앞으로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네.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인터넷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진이가 자주 들르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어딘가요? 커뮤니티요? 네. 뭐 어플 같은 거요? 자기용으로? 인터넷 뭐 게시판이나 뭐 그런 데요. 아니 뭐 인스타그램 뭐 그런 거요? 인스타그램 말고. 말고요? 어. 인스타 말
인스타 카톡 그래요. 안 하는데. 자, 요즘 세대들이 어느 들어 유튜브? 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유튜브 같은데 아주 댓글을 격렬하게 남기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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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유튜브로 치면은 그게 자동 검열이 돼 갖고 자동 검열이 돼 갖고 다른 사람은 제 댓글을 못 보는 그런 수준의 글을 아주 패기 넘치게 올리던 저의 초등학교 3학년 때가 떠오르네요. 좋아요. 나 문제를 생각보다 잘 풀어갖고 시간이 좀 남았어요. 저는 이게 오늘 시간이 다 안 될 줄 알고 이 정도만 풀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남은 작문 두 문제도 지금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125번까지겠죠. 좋습니다. 자, 답 맞춰 보겠습니다. 122번부터 자 122번에 5번, 123번도 5번, 124번 4번, 125번도 4번입니다. 어땠어요? 네, 4번 4번이요. 하나씩 했어요. 하나씩 틀렸어요? 그럼 두 질문 각각 빠르게 보고 우리 마치고 단어랑 리뷰 테스트 볼게요. 이거 왜 안 돼? 잠깐만요. 이거 왜 안 돼? 좋아요. 자, 122, 123 보면은 자 이것도 역시 제목과 빈칸 추론이죠. 중심 내용 파악해서 제목 선정하고 빈칸이 있는 부분에 맥락을 통해서 중심 내용 기반으로 추론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 두 문장입니다. Life can be hard. Life 인생은 can be hard.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해 줍니다. 자, 인생이야 뭐 쉽지 않겠죠. 어떻게 쉽지 않은지 부연 설명해 주겠죠. Running around all the time. 자, all the time 항상 계속해서 이렇게 뛰어야 하고 그러니까 뛰어야 한다는 게 뭐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막 치열하게 산다는 거죠. 그리고 and never feeling like 그리고 느끼지 못한대요. 뭐처럼 느끼지 못한다? You actually get anything you really want done 이라고 했어요. 네가 어떤 것을 얻는다고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야? You really want done 이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 앞에 anything을 수식해 주는 겁니다. 네가 want done 하면 뭐예요? 행해진 거죠. do의 과거 분사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의 성분이 you가 주어고 want가 동사, 그 다음 목적어가 앞에 선행사가 수식받는 자리, anything을 수식받는 자리고 done이 목적격 보어인 오형식 구조로서 네가 행해지길 원하는 어떤 것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느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치열하게 살지만 마음처럼 쉽게 잘 되지 않는다. 인생이 어렵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근데 이런 어려운 인생에서 habits can help. habit 뭐예요? 습관이죠.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they have helped me to get more organized and find more time in my day. day가 뭐겠어요? day는 당연히 habits죠. habit 습관입니다. 습관은 내가 더욱 organize 조직화되게끔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잘 짜여져 갖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줄 수가 있고, and find more time in my day. 더욱 많은 시간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습관화된 행동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좀 더 조직적이고 시간을 아껴가면서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반복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면은 그 행위를 하는 속도도 빠르게 해줄 수가 있고, 효율도 높여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일부 습관화된 행위들, 뭐 아침에 뭐 세수를 하고 아침에 뭐 어떤 운동을 하고 이런 걸 반복적으로 하면은 빠르게 성취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뭐야? 이렇게 살아가기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습관의 용이함에 대해서, 습관의 이로움, 습관의 장점, 습관의 이런 이점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 이 글의 중심 내용이네요. 그쵸? 그럼 그 중심 내용을 잘 나타내는 선지가 바로 제목이 되겠죠? 그게 바로 5번이었습니다. 5번 habit, 습관. 이게 뭐다? 땡땡 helper in managing our life. 우리의 인생을 managing, 관리하는 내 도움이 되는 helper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심을 잘 나타내는
5번이 제목이 되겠고요. 그 중심 내용 기반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 찾아볼게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빈칸에 있는 절 It has become so 빈칸 to do that we just do it 이라고 했어요. 자, so 형용사 대절입니다. 자, 그래서 It has become so 뭐예요? simple이었죠. 너무 단순해서 근데 자 so 형용사 대절 하면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죠. 너무 단순해돼요. To do 하기에 너무 단순해서 그래서 어떻다? That we just do it. 그냥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it이 지칭하는 거 뭐겠어요? 습관이죠. 그쵸? 습관적인 행위인데 그 중에서도 이 앞에서 예를 들어준 여기죠.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준 brush your teeth, brushing your teeth죠. brushing your teeth. 그러니까 양치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it입니다. brushing teeth를 지칭하는 거다. 그러니까 양치하는 행위를 it으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양치를 할 때 뭐 여기를 이렇게 닦고 여기를 이렇게 닦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닦고 저렇게 닦고 막 저렇게 닦고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하면서 양치를 하지 않죠. 그렇죠? 매일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빠르게 효율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너무 단순해 갖고 우리는 그냥 그것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그렇게 해갖고 시간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습관의 예시를 들어서 습관은 너무 단순해서 우리는 그걸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simple이 들어갔던 겁니다. 어렵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아요. 자, 그 다음 124, 125 이것도 보면은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중심 내용을 여기 처음 두 문장 정도 읽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좀 말로 얘기를 해줄게요. 글을 읽지 말고. 자, 그래서 보면 어땠어요? 일단 제목이 4번 Cultural pressure to succeed brings people down 이라고 했어요. 자, 문화적 압력, 뭐하는 압력? To succeed. 성공하려는 압력이 사람들을 down 하면은 우울한, 낙담한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우울하게끔 만든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관념 중에서 인생은 개척하는 거다. 노력하면은 모든 일이든 다 할 수 있고 노력하면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저 또한 이런 식의 가치관을 좀 갖고 살고 있고 하지만 사실 쉽지 않죠. 쉬우면은 그 누구나 다 성공하고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누구나 다 행복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인생이고 마음대로 되지 않고 워낙에 많은 변수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것만 강조한다면 어때요? 마치 내가 성공을 못했다고 해서 내가 무능한 사람인 것 같고 그렇게 우울함에 빠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빈칸에 있는 빈칸 추론을 틀렸으니까 빈칸에 있는 절 읽기 전에 바로 앞문장 이 society 여기랑 빈칸에 있는 절을 읽고 빈칸을 추론해 볼게요. Societies where the people focus on money related goods. 자, 사회예요. 근데 어떤 사회들? 자, where를 이끄는 관계부사절이 수식해 주죠. 나 펜이 어디 갔냐? 자, 여러분들 잠시만요. 펜이 없어졌어요. 이거 태블릿 펜이. 뭐야 이거? 뭐야 이씨. 욕할 것 같아. 무엇인 거 아니야? 여기 있다. 방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어디 두고 와요? 자, where를 이끄는 관계부사절 여기 where the people focus on money related goal까지가 앞에 society에 수식해 줍니다. 사회들인데 어떤 사회들? 사람들이 돈과 관련된 목표에 주목하는 사회들은 tend to have high rates of depression. depression 우울함이죠. 높은 정도의 우울함을 지니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돈과 관련된 어떤 이런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어때요? 우울하게 느끼겠죠. 그렇죠? 그리고 성공을 한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계속 유지해야 되고 계속 경쟁하면서 계속 더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 돈을 벌고 성공했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아도 막상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싸워야 되고 계속 경쟁해야 되니까 그런 압력에 계속 빠져 있으니까
이런 사회에 대한 지적이 바로 이 글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의 문제점에 관한 지적하는 그런 초점이 바로 중심 내용이었어요. 그 중심 내용 기반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 추론해 봅시다. 빈칸에 있는 절. All of the successful and rich countries in the world. 자, 이 세상의 모든 성공하고 부유한 나라들은 have a culture focused on success. 성공에 초점을 맞춘 문화를 지닌다. 그리고 and that leaves people 빈칸 for personal or business failure. 이러한 점, that이 지칭하는 건 성공하고 부유한 나라들이 성공에 기반으로 한 그런 문화를 지닌다는 점은 사람들을 어떻게 남겨요? 사람들을 어떤 채로 남겨요? For 빈칸하고 for personal or business failure. 개인적이거나 사적이거나 사업적인 failure. 실패죠. 실패에 뭔가 무방비하게 위태롭게 뭔가 여기에 취약하게 만들죠. 그렇죠? 너무 성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실패할 경우에 그 타격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다른 경우보다. 성공이 이렇게 중요한데 난 실패했어 하면은 마치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고 더 이상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욱 취약하다는 그런 뉘앙스를 가장 잘 담고 있는 4번 unprepared. 준비되지 않은 이런 의미죠. 그래서 취약하게 남긴다의 의미로 unprepared 에가 들어가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이렇게 됐고요. 자, 숙제 여러분들 추가 숙제 못 나온 친구들이 많으니까 추가로 안 나갑니다. 그 각자 지난 시간에 받은 추가 숙제 잘 해오고요. 동진이도 못 해왔으니까 그거 해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유형 12 신경 분위기 파악 여기 문제를 다 풀어오세요. 자, 다음 시간 숙제. 그러니까 이건 목요일 숙제죠. 유형 12 신경 분위기 파악이고 그리고 단어랑 리뷰 테스트 둘 다 잘 준비해 오길 바라겠습니다. 리뷰 테스트 오늘 한 3-4개 정도 따로 찝어줬죠? 그쵸? 그거 외에도 우리가 했던 오늘 질문 몇 질문 안 되잖아요. 그거 잘 꼼꼼히 봐오세요. 사실상 제가 이렇게 몇 개 리뷰 테스트에 꼭 나와요. 이렇게 찝지 않아도 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좋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